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우 나 계산 이것저것 해보니까 한 30만 원 있는데 하세요. 이 채널에서 상담받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이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이요. 남자, 여자? 남자입니다. 남자. 제 생각에는 사회초년생 28살 남자가 보험이 필요할까요? 돈 벌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이 한 50만 원 있다고 PD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50만 원으로 저축을 하시겠어요? 보험을 하시겠어요? 둘 중에 고른다면 아무래도 저축이겠죠. 그렇죠. 저축을 하지. 그 젊은 친구들이 돈이 남았는데 보험을 하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겠다 하면 그 연령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저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율이 아닐까요? 그쵸. 저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가 붙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수입이 끊기지 말아야 된다. 수입이 끊기는 경우가 저축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끊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퇴사?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끊기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예요. 일단 병원비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다닐 수가 없고요. 그 저축 빼서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저축 위에 내가 품목을 나눠서 사용을 했던 금액들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뭐냐? 그 연령대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을 해 나가는 거, 이런 경제생활 모든 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급여라든지 나가는 어떤 생활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정보가 좀 필요한데 갖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이 2,800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한 2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세금이나 연금 같은 거 떼면은 네. 그 정도 남죠. 그러면 여기서 식비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교통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신비에 OTT 사용하시는 월정액 해가지고 포함해서 총 15만 원. 운동하시네요. 운동하셔서 뭐 학원, 헬스클럽 다니시는 거 10만 원. 그다음에 여가비용만 20만 원. 총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쓰시고 계세요. 그럼 남는 금액이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10만 원 중에서 7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나머지 40만 원을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죠. 우선은 지금 쓰시는 것들 중에서 비상금 명목이 없어요. 비상금이라는 거는 또 그 나이 때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 경조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금액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저축의 개념이랑은 다르게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 하나를 따로 마련하셔서 거기에서 20만 원 정도는 더 모아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20만 원이겠죠. 그러면 그 20만 원 가지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보장부터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모든 회사 전산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관리자 일을 하고 있어서 팀원 몇 명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 딱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계해 주시는 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겠네요. 네, 그건 자신 있습니다. 네, 그 28세 남성이고요. 네. 사회초년생인데 연봉 2,800만 원 정도고 이분이 20만 원 정도로 보험을 가입을 한다 했을 때 부탁드린 설계안 갖고 오셨나요? 네, 갖고 왔고요. 네네. 이거 대표님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네.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손 보험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손 보험이 준비가 되셨다면
가장 기본적인 진단비 보장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보장, 그다음에 간호발병 통합서비스 입단 같은 보장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치료비 관련된 보장은 필요하거든요. 설계 제안서를 좀 보니까 몇 네. 가지 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네. 첫 번째 그 암 진단비 있잖아요. 네. 암 진단비를 무려 5천만 원이나 지금 넣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크다고 생각하실까요, 5천만 원은? 20대 후반의 연령대가 봤을 때 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 이제 보험비를 10년 동안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보상을 고객이 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요즘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워낙 많고, 암진이요. 네.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어요?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네. 돈이 있어도요. 네. 그 돈 안 깰 거예요, 저는. 현금을 다시 빼서 쓴다? 네. 그거보다는 어차피 신용생활을 하기 때문에 카드를 먼저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걸 갖고 카드 결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신용카드로 지불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용카드 대금을 그 다음 달에 내셔야 되잖아요. 네, 안 되면 뭐 분할해야죠. 뭘로 내실 거예요? 36개월 할부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해야겠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 진단비 예. 받아서 예. 신용카드 대금 메꾸셔야 되잖아요. 아, 어떤- 진단금이 그럴 때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실손이 있는데 진단비가 굳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손 같은 경우는 내가 치료비를 쓰고 나서 나중에 청구했을 때 돈을 받는 구조예요. 그러면 대표님 말대로 저도 신용카드 쓸 것 같아요. 신용카드 먼저 쓰고 그리고 진단비를 받아서 병원비를 메꿔야 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암진단비를 받고 당연히 조사가 나가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서 결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받을 거란 말이죠.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네요. 그 정도 걸린다고 네. 보면 되니까. 그리고 제 고객 중에 암진단을 받고 병가요직을 내고 지금 치료에 집중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1년 동안의 생활에 든 생활비가 아무래도 회사를 안 나가게 되면 100%가 다 나오진 않잖아요. 병가는 돈 안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은 기본급만 주고요. 그 이후에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일부 그건 회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쨌든 100% 받지는 못한다. PD님 만약에 네. 10년 후에 연봉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거는 대표님이 정해주시지 않을까요? 제가요? 대표님 어떻게 그건 뭐 구독자 수 보고 판단하는 걸로. 이분이 지금 가입을 하고 10년 후에 암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뒤에도 2,8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실까요? 아니죠. 올랐겠죠. 그죠? 네, 적어도 적어도 뭐, 적어도 10년 3천 후면. 이상, 뭐 4천 정도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신 이유가 네. 이게 뭐 실손이라든지 다른 보장은 내가 먼저 돈을 쓰고 그다음에 청구를 하는 개념에서 후불이고 네. 암 진단은 진단 받자마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선불이니까 두 번째는 이분의 미래 가치를 보신 거죠. 그렇죠. 일을 하면서 연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암에 더 노출될 위험성이 클 때 그때를 대비해서 5천만 원 넣자. 네. 그렇죠. 자, 그럼 또 질문이 있어요. 뇌혈관, 허혈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쓰러지면은 일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왜 진단비를 1,000만 원만 넣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고객들을 보면 뇌나 심장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보통 수술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보시면. 예. 그러면 생각보다 암 치료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암 진단비처럼 5천만 원씩은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치료비가 나가는 금액 대비 생각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1,000만 원을 어쨌든 암에 비해서 네.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대질병이긴 하나 네. 나가는 어떤 의료비가 네. 암보다는 적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네. 1,000만 원 정도로 네. 커버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근데 밑에 혈관 관련해서 이대 질병 주요 치료비,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이건 치료비 같은데 네. 주요 치료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암이 걸리시고 나면 보통 치료하는 게 수술,
네. 방사선, 약물 이렇게 세 가지 치료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치료법을 봤을 때 실손이 있는데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진단비도 있는데 치료비가 왜 필요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근데 우리가 실손이 있다고 해도 그 요즘은 비급여 치료가 워낙 많고 의학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비급여 치료라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손이 가입돼 있으시다고 해도 네. 통원 한도가 25만 원에서 20만 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네. 그 금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치료비 보장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단비 외에도 네. 여러 가지 꼭 수술적인 것들 아니더라도 네. 다른 명목의 약물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암 같은 경우는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보장이기 때문에 네.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됐을 때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 보험은 필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일종의 입원비죠. 그렇죠. 요거는 어떤 취지에서 설계를 하셨나요? 예전에는 이제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뭐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에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가족이 간병하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이 간호를 하면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워낙 이 제도를 쓰는 병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꽤 많죠, 이제. 네, 꽤 많아졌고, 그리고 실손해서 네.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본인 부담금을 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실손해서는 보장 제외예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게 네. 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병원에 제가 입원할 일이 생기면 네. 병원에서 이건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호간병 병동으로 입원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럴 때 실손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수술비 네. 설계하셨고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가 왜 거슬릴까요? 납입 기간을 네. 15년 납이면은 좀 짧은 편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렇죠. 그죠? 보통 뭐 네. 20년, 3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 15년 납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보험료 내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내죠. 많이 내세요? 아니요, 저 한 50만 원가량 내는 것 그 같아요. 정도 내고 계세요? 네네. 자녀 대학생, 대학교 다니시는 자녀 네네. 있으시죠? 학생. 예, 대학생. 그럼 등록금도 내셔야 되겠네? 돈은 내야죠, 이제. 내셔야 되죠? 네, 낼 때가 다가오죠. 자, 이분은 네. 지금 28세예요. 이분이 15년의 보험료를 다 내시고 나면 네. 이분은 나이가 43살이 43이시네요. 이미 다른 분은 보험료에 아파트 대출에 자녀 등록금에 막 지출이 워낙 많아지는 그 시기에도 이분은 보험료에서는 빠지게 돼요. 자녀 등록금, 아파트 대출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보장이 20년, 15년 후에는 새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부족한 보장은 그때 가서 또 약간의 돈으로 또 채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 경험을 보면 네. 40대가 넘어가면서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돼서 또 보험에 대한 보장 필요성도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 나가랴, 아이들 양육하는데 돈 나가랴, 이것저것 뭐 나갈 게 훨씬 많아질 텐데. 네. 그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에 어쨌든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하나 딱 준비가 끝나는 되는 거네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5년 납의 의미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아까 대표님은 지금 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다고 그러셔서 네. 저는 20대 때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은 이게 아쉽겠네요. 그럼요. 이때 가입했었으면 그때 했으면 끝났죠, 그냥. 실손은 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실손은 그냥 실손은 기본이니까요. 기본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네.
100만 원을 남길 수 있거나 110만 원을 남길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렇죠. 나가는 돈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중에 하나는 꼭 가입하고 싶어. 이 보장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보험은 확률 게임이라고 하죠. 네. 암진단비하고요. 네. 암진단비는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질병후유장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병후유장애. 네,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보장은 우리 신체를 13군데로 나눠요. 네. 그래서 그 각 13군데에서 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 지급률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그 장애 지급률을 이 가입 금액에 곱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에 무릎이 됐건 허벅지가 됐던 네. 골반이 됐던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서 후유장애가 20%가 남아요. 6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럼. 그렇죠. 나오고 3천만 원에. 이 보장은 없어질까요? 저는 알아요. 네.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비싼 거고요. 이 3천만 원은 3천만 원으로 보장을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질병의장애를 내가 아까 20% 받아서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2,400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3천만 원이 다시 남아있습니다. 네. 이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설계를 갖고 28살 남성 사회초년생을 데리고 보험을 제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고가 벌어져서 내가 1순위로 해야 되는 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경제생활이 무너지는 거를 커버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는 수술보다는 암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또 질병 후유 장애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르라면 그쪽으로 고르는 게 보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맞다라고 보죠. 연봉이 2,800이고 실수령이 210만 원이 남자란 말이죠. 매달 110만 원씩 남아요. 그 110만 원씩 남으니까 네. 2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2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 못하는 청년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10만 원 정도다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납입 기간을 좀 길게 잡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유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차등해서 줘야 되겠죠.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에 집중을 해서 좀 보장을 채우셔야 되고, 혈관 쪽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쪽으로 집중을 좀 하셔야 되겠죠. 금액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보장 위주로 아마 보장을 채우시면은 원하는 금액대로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나는 20만 원 없어. 예를 들어 나 계산 이것저것 해보니까 한 30만 원 있는데 야 끼케야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 저축하세요. 이 채널에서 상담받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저축하세요. 저축해서 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축하고도 남는 돈이 한 10만 원,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남는다 했을 때는 보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시는 저축을 지키셔야 되니.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릴 때 가입해 주신 게 있다고 하시면 100세 만기로 잘 되어 있는지 하고 그리고 혹시 갱신되는 담보 보장이 있지는 않는지. 갱신되는 담보. 네. 그러니까 보험료 계속 오른다는 거죠. 네네. 네. 그것만 확인을 2가지는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다고 하시면 거기에서 빠져있는 부분만 보장을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에서 네. 그 컨셉이 맞아떨어지는 보장이 있다면 네. 그 부분은 더 가입할 필요 없고 네. 그거대로 보장을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험료가 한 19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네요. 그렇죠. 보험료를 줄이면서 또 줄인 보험료는 뭐 비상금으로 놔두든지 아니면은 뭐 저축에 더 네. 넣던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사회초년생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당장 내가 사고가 나고 당장 내가 질병에 걸리고 병원에 가고 저축이 깨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고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언젠가를 대비해서. 근데 그걸 지금 대비하는 게 가장 싸거든요, 가성비가. 그래서 이 상태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본부장님? 네. 네. 일단 치료비가 부족하면 가정경제 무너집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충분한 맞아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들어준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거나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보험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밑에 고정 댓글 나가는 거, 이 부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정직하고 깔끔하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우리 딸이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보험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세요, 딸한테. 아니. 이거를 이라고. 보고, 네. 보고 제 보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딸의 보험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